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가짜 역사 깨기 3화 2편 헬마우스와 어느 유사 언어학자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군이 오리지널인가 탱그리가 오리지널인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게 탱그리가 단군이긴 하지만 동일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그리는 중앙아시아에 넓게 펼쳐져 있었고 단군도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단군이란 뜻은 왕이란 뜻으로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공통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헬마가 한 이야기는 중앙아시아의 탱그리가 몽골이고 중앙아시아고 유럽이고 다 장악을 했다면 우리는 반개, 짝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지텍의 태양신이 단군의 오리지널이면 역시 우리가 짝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죠. 반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고대 티벳 파미르에서 한반도까지 지배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한반도 사람들이 티벳의 자손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 김정민은 그럴 수 있다, 그렇다라는 쪽으로 대답은 했습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역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즈음에서는 그냥 우리는 쌍둥이다, 우리와 중앙아시아는 쌍둥이고 주종 관계나 지배, 피지배의 개념이 없다라는 쪽으로 최종 답변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김정민의 말바꾸기 빤스런에 해당되는데요. 김정민은 지금까지 쿠릴타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중앙아시아와 한국이 쿠릴타이 같은 회의를 한 역사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민은 한국의 환빠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환단고기를 추종하는 한국의 환빠들은 한민족이 정통성과 장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동생이나 나머지들이 반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민은 쿠릴타이를 표방을 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파미르에서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산 위에 살다가 강한 자는 천산에 있고 약한 떨거지들이 산 밑으로 쫓겨났다는 식으로 강의를 해서 우리나라는 떨거지의 떨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 의식 자체에서도 김정민은 환빠만도 못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가 쌍둥이라면 중국과는 쌍둥이 아니고 동남아시아는 쌍둥이 아니고 일본과는 쌍둥이 아닙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와 우리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면 중국에서도 사람 왔죠. 동남아시아에서도 사람 왔죠.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단군이 오리지널인가 탱그리가 오리지널인가라는 헬마우스의 질문에 대해서 김정민은 말을 바꿔서 쌍둥이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지배적인 내용은 파미르에서 온 떨거지 민족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증거 출처. 환단 고기에 대해서 다른 서양학자나 외국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교차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얘기를 증거를 갖고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제시한 지도가 바로 오른쪽 상단의 이 지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케레이라는 부족, 결의족인데 케레이족의 족보를 보고서 찾아낸 중앙아시아 민족의 이동에 대한 경로를 자기네들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은 환단고기의 기록이죠. 그래서 일치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헬마우스의 질문은 카자흐스탄의 어떤 학자의 무슨 책에 나오고 그 학자가 무슨 설명을 하면서 저 지도를 썼냐고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은 다 안 하고 그냥 열고만 해놓고 이게 케라이다, 이게 다 환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찾은 김정민의 이에 대한 답변은 이 부분이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6세기경 유라시아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투르크 제국 혹은 투르크계 자손들이 건국한 많은 국가들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번성했던 시기에 우리 투르크인들은 동쪽의 끝으로는 대한민국서부터 서쪽으로는 흑해 지역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일대 대통령이고요. 한 20년간 집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 책에 대한민국이라고 써있지는 않다. 시그르스카드 카레하단이라고 써있는데 동쪽의 카레아까지라는 표현이고 이것은 김정민이 임으로 한국으로부터라고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민이 케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헬마우스가 물은 건 케레이 이동 경로를 물은 건데 김정민은 투르크의 이동 경로를 이야기를 하죠. 케레이와 투르크는 다릅니다. 저 투르크라고 쓴 사람은 아마 케레이라는 걸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케레이가 투르크라고 등치를 시켜도 투르크의 이동 경로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이 있겠죠.
파미르에서 온 사람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 많을 겁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는 거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4대 서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늑대 후손이라고까지 김정민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중앙아시아에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의 비중을 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이동해 왔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카자흐식 환파, 몽골식 환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카자흐 대통령이 6세기의 투르크가 대한민국까지 아우렀다 하면 그게 진실이고 세계적 역사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되는 겁니까? 이 책을 봤을 때 역사를 조금 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국의 6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잇는 문자명왕이 최대 영토의 고구려를 가지고 있었고 신라는 진흥대왕 시절이었고 통일을 앞두고 있던 시절입니다. 위키에서도 돌고래 영역을 표시할 때 절대로 한반도까지 온 지도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투르크의 진출은 한국까지가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덥석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돌고래 후예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돌궐과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동맹 정도예요. 고구려와 돌궐의 동맹 관계는 중요한 일로서 비문에 적혀 있는데 돌궐이 오르온 비문에서는 고구려와의 형제 동맹에 대해서 고구려를 백클리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궐 시대 비문에 동맹을 맺었다고 되어 있고 돌궐과 고구려가 수당과 맞서 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궐의 속국입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투르크계, 위구르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투르크와 케레이를 연관시키고, 케레이는 까마귀라는 뜻인데 이걸 결해라는 우리나라 말과 연관시켜서 우리를 투르크계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투르크계 분포를 DNA상으로 봐도 이런 지도밖에 안 돼요. 과거에 투르크에서 아주 일부가 들어왔을 가능성, 그리고 카자흐 대통령의 주장만 믿고 우리가 투르크다, 이건 대조선 서준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조선으로 보는 겁니다. 대조선의 허구에 대해서는 유튜버 이순규라는 분이 25개 항목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비판을 한 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단고기 같은 기록이 환단고기에만 있는가, 외국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케레이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사료 자체가 케레이 것도 아니고 환국 시기도 아닌 기원후 6세기 삼국시대입니다. 김정민은 6세기 투르크 제국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고대의 환국이 있었다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기원후 6세기에 돌궐과 고구려가 동맹을 맺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투르크가 한반도를 아울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이 카자흐가 가짜 역사를 표방한 것인지 아니면 카자흐는 정확하게 썼는데 김정민이 악의적으로 오역을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공자와 맹자도 배달족 후손이다. 백제가 400년 동안 중국 일부를 다스렸다. 이것은 정확하게 헬마우스가 김정민을 저격한 게 아니라 헬마우스가 환단고기 쪽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환단고기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한자를 한국인이 만들었다, 공자와 맹자도 배달결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공자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몽골인 혹은 한국인이라고 불릴 수 있죠. 확률적으로. 기왕후는 고려인이었기 때문에 솔롱고라고 붙여준 거고 공자의 아버지는요 동이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인입니다. 이거를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논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민의 주장은 공자의 아버지 이름은 숭냥흐리다. 원나라 때 고려 출신의 기왕후의 원나라식 이름이 솔롱고 올제이 후트그다. 그래서 솔롱고와 숭냥흐리 비슷하다는 거죠. 공자의 아버지 숭냥흐는 지금도 몽고에서 쓰이는 솔롱고이다. 공자의 아버지는 동이족이 이름이다. 공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몽골인 혹은 한국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학자가 이 전개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숭냥흘과 숭냥합은 한자로 다릅니다. 하지만 김정민식 우기기로 해서 같다고 치더라도 공자는 동이족이 아니라 북융족이 되는 거예요. 공자 아버지 이름이 몽고시이면 북쪽 사람이지 어떻게 동쪽 사람이 됩니까? 몽고가 중국의 북쪽에 있지 동쪽에 있습니까? 공자는 몽골인 혹은 한국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중국인이라고 불릴 확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확률 0.001%로 불릴 수도 있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확률로 불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역사적 사실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죠. 이걸 그대로 현대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스미스는 트럼프를 낳았다. 한국의 홍길동 씨가 영국으로 가서 영어 이름을 스미스라고 했다. 트럼프의 아버지 이름 스미스는 지금도 영국에서 쓰이는 이름이다. 트럼프의 아버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인이 아니다. 영국인 혹은 한국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확률적으로.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헬마우스가 환단고기를 비판한 내용은 백제가 400년 동안 중국의 일부를 다스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 김정민은 백제 요서 경략서를 예로 들고 있고 이 지역이 춘추 전국시대 때 한나라 때의 동이족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구이족이요. 구이족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때에도 저 지역에 한국인들의 조상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와 한나라 때는 다른 시대입니다. 환단고기에서는 245년에서 548년 정도까지 중국 동부에 외백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요서 경략설은 동진 시기에 백제가 요서를 경략했다라는 주장이라 시기상은 맞고요. 하지만 구이족은 맞지 않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1년부터 한나라는 기원 후 220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이족에 대한 얘기와 백제의 대륙 지배설은 시대가 다른 거죠. 도장깨기TV도 역사 유튜버로서 요서 경략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고요. 정확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서 경략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장이 일괄적이지 못하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지배했다는 정리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지 않고 그냥 백제가 대륙을 지배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배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모두 좋잖아요. 그런 건 이야기를 못하고 단편적인 문장 단어 하나만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유사 사입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그로나 끌려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환단고기 추정자들은 245년부터 백제가 다스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김정민의 요서 경략설은 동진시대이기 때문에 317년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 측의 주장과 요서 경략설은 사실상 배치가 되는 주장입니다. 요서 경략설을 주장한다는 건 환단고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와 한나라 시대에 중국에 살던 사람이 황해를 건너서 한반도로 건너면 안 되는 거냐?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할까? 누가 인정을 안 합니까? 한나라 시대에 중국에 살다가 넘어온 사람 인정합니다. 진시황 때 넘어온 사람 역사서에 나와 있고 인정을 합니다. 그 넘어온 사람이 있으면 환단고기가 맞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단고기 추종자들은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넘어왔다는 얘기와 반대로 거기를 지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민은 그 이전에 살다가 넘어왔다고 했으니 환단고기가 맞다고 증명하는 게 없어요. 이건 도리어 헬마가 맞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공자와 맹자도 배달족의 후손이다. 공자 아버지가 몽골식 이름이고 기왕후가 몽골식 이름을 가졌으니 공자는 기왕후 나라 사람이다. 기적의 논리죠. 백제가 400년 동안 중국 일부를 다스렸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 지배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전혀 이야기지 못하고 한나라 시대 동편에 살던 구이족 사람들이 한반도로 건너오면 뭐 어쩌라고요? 대륙을 지배하는 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면 역시 기적의 논리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내용이 맞는 사람은 이렇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나 몇 페이지 안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정민은 이 간단한 3-4개의 질문에 대해서 5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냐? 나는 그렇게 믿는다. 파밀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나는 지배했다고 믿는다.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그게 어떻게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인정할 한국학계가 없는 게 당연하죠.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질문을 복잡하게 그것도 무려 5시간 동안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김정민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